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왜 한우 고깃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사르르 감기는 맛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두고 좀 논란을 빚은 바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당시 지난 1일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것도 밥은 먹고 합시다. 네. 갑시다. 밥 먹읍시다. 어차피 돈도 안 내주실 거잖아요. 되세요.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N분의 1을 무조건 N분의 1. 그러니까. 근데 무슨 소고기야. 자, 이제 저 당시에 지난 1일 날 배우 이원종 씨랑 이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 트위터인가요? 그 계정에 저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사르르 눈이 감기는 맛 이렇게 했는데 아니 한우 고깃집에서 왜 한우 고기 드시고 삼겹살을 드셨다고 한 겁니까? 이런 논란이 좀 불거졌었죠. 그 나중에 실무자가 그걸 올렸는데요. 실수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사실은 돼지고기 플러스 소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지역도 찾아서 원희룡 후보에 힘을 실어줬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원희룡 후보가 앉아있는 저곳은 어디일까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날 배우 이원종 씨와 식사를 했던 같은 장소, 같은 식당입니다. 거기를 어제 가서 식사를 한 겁니다. 메뉴는 무엇이었다? 김치찜이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술을 안 하죠. 당연히 낮이었으니까 술을 안 했겠지만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는 저 빨간색 음료가 놓여 있었다. 구자홍 차장님, 다분히 이번에 그 삼겹살 논란을 의식해서 그것을 겨냥한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네. 워낙 이제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 상대방의 어떤 말실수 또는 상대방의 어떤 적절치 않은 행동 이것을 좀 조롱하면서 이 상대를 좀 깎아내리고 오히려 자신의 어떤 이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이 선거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야 당연히 그 손님이 왔으니까 이 좋은 걸 대접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선거법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하면 이 선거법 위반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소고기라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 돼지고기와 섞어서 먹은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하는 척, 일하는 척, 그 소고기 먹는 척, 삼겹살 먹는 척 이런 것을 비꼬기 위해서 아무래도 같은 식당에 가서 이 김치찜과 콜라를 먹음으로써 이재명 대표와 우리는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식당을 찾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희룡 후보와 함께한 저 식당은 지난 1일 날 이재명 대표가 이 배우 이원종 씨와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먹은 그 식당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현 상황은 어제 상황인데 시간이 아마 제 기억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오후 6시 15분경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런 해석이 나왔고요. 원래는 저 일정이 인천 계양을 지역에 있는 대형 마트 앞에서 하는 일정이었는데 일정을 바꿔서 저 식당을 찾았다 이런 겁니다. 자, 저 일정을 마치고 나온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후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내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후보가 내는 계양 시민과 인천 시민을 위한 공약들 저희 당과 제가 책임지고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지금 하루에 15개 이상의 일정을 처리하시느라고 사실 거의 주저앉을 정도의 지금 상태라 그럽니다. 우리도 힘을 낼 테니 한동훈 위원장도 끝까지 힘을 내서 국민들의 절실한 그 마음을 이끌어내 주십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원희룡 후보 목소리가 많이 쉬었네요. 자, 그런데 이 인천 계양을 지역은 뉴스의 라이브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심 지역구입니다. 핫플레이스. 그런데 지금은 블랙아웃 기간이죠. 블랙아웃. 여론조사를 설사 실시한 게 있다 손 치더라도 공표할 수가 없습니다. 블랙아웃에 들어가기 직전에 조사된 인천 계양을의 여론조사는 이러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대표
49.2, 원희룡 후보 44. 두 후보 간의 격차는 5.2%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이내에 있는 겁니다. 5.2%포인트 차이니까 오차범위 이내에 있는 것이고, 저 밑에 왜 항목들 쭉 적혀져 있잖아요. 조사 일시 한번 봐주시죠. 2024년 4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돌린 조사입니다. 3일까지가 데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블랙아웃 들어가기 직전까지 돌린 조사다, 뭐 이런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박성민 최고는 지금 5.2%포인트 차이인데 개양을 조심스럽지만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그래도 정권 심판론이 유효하게 작동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권 심판의 선봉장에 있는 제1야당의 대표에게 그래도 힘을 모아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 자체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끝까지 이재명 대표께서도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사실 원희룡 후보가 그렇다면 저 계양 지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가, 그리고 어떻게 선거운동을 했는가, 이 부분도 좀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천수 선수와 함께 이렇게 선거운동을 다녔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설화도 있었고, 그리고 저 지역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 이렇게 간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 장관 하실 때에도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갑자기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오히려 망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품격 있게 선거운동을 했는가, 정책 선거를 했는가, 그리고 원희룡이라는 한 사람의 정치인에 대해서 과연 그동안 잘 쌓아왔는가, 이런 부분에서 계양 주민들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인천 계양을 지역은 역대 이제 민주당 성향의 정당의 후보들이 다수 당선이 됐던 지역이고, 근데 이제 이번에 여권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지도가 있는 원희룡 후보가 나갔고, 뭐 이제 빅매치, 뭐 명룡대전 이렇게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내일 아마 254개 지역구 결과 하나하나가 다 관심이겠지만, 특히 이 인천 계양을의 결과는 어떠하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을 듯 싶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